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47화 유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리뷰 분석해보겠습니다. 원피스 1147화의 제목은 우리들의 두려운 것들. 그리고 표지는 라이조와 야마토가 등장하며 드디어 야마토가 후지오를 쓰러뜨린 장면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본편에서 펼쳐지는 회상과 전개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의 중심에는 니코 로빈이 있습니다. 사우로는 로빈에게 신의 기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으며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사우로는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선택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우로의 이 대사는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로빈에게 과거 오하라에서 겪었던 절망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장치이며, 오다 작가는 다시 한번 사우로와 로빈이 세계 정부를 상대로 세계의 진실을 놓고 싸우는 전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1147화엔 니코 로빈은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꽃꽃 열매를 각성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루고 있으며, 워노쿠니에서 블랙 마리아와의 전투에서 악마의 형상인 데몬리오플레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니코 로빈이 과거처럼 단순한 정보원이나 학자를 넘어 강력한 전투원으로 거듭났음을 상징하죠. 이번 소머스와의 전투가 그녀에게 오하라의 연장선으로 다가올 경우 로빈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진정한 각성의 힘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군코는 밀짚 모자 일행을 함정에 빠뜨리고 브룩과 마주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군코가 브룩의 능력을 즉시 알아보며 음악 노예가 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브룩이 가진 소울 열매의 잠재력이 단순한 음악적 재능을 넘어 신의 기사단의 능력과 철학적 대립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군코가 브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한 전투력이 아니라 그가 영혼을 다루는 자이며 음악과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브룩은 단호히 거절하며 나는 루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말하는 장면은 밀짚 모자 해적단의 유대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 피를 섞은 것과 같은 동맹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다음은 이번 화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스코퍼 가반입니다. 그는 소머스와의 전투 직전에 콜론이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됐고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가반은 자신의 아들인 콜론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원피스에서 그동안 보여준 아버지 상과의 비교를 통해 더 무게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야솝은 아들 우솝에게 무관심했고 드래곤 역시 루피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약점은 아들이라는 드립까지 보였죠. 하지만 가반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숨겨왔던 아들 콜론을 위해 직접 전투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이는 루피가 종종 보여주던 친구를 지키기 위한 분노의 폭발과 같은 맥락이며, 결국 가반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선택한 셈입니다. 그리고 가반의 싸움은 단순히 콜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진실을 수호하고 로저 해적단의 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머스가 엘바프의 학교와 도서관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니코 로빈이 목숨처럼 여기는 고대 지식의 산물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입니다. 과거 오하라에서 도서관이 불타던 그날, 로빈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로빈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로빈은 직접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 역시 존재하죠.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세계의 진실을 밝혀내고 지키기 위한 사명감에서 비롯됩니다. 이 전투는 로빈의 능력과 정신 모두가 완전히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결과는 엘바프 거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밀짚 모자 일행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의 패배는 곧 모든 것이 박살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심지어 세계정부 입장에서도 에그헤드 패배에 이어서 용납할 수 없는 패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선과 신의 기사단 모두가 패배한다는 것은 이모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죠. 이 두 세력이 패배하면 이제 남은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기사단은 그렇게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사우로가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의 기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브룩과 징배,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까지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심지어 군코는 그 자리에서 몸이 재생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죽지 않는가? 그의 답은 바로 이모의 능력이 그들에게 링크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악마의 열매의 상식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이모는 이전에 리리 여왕의 이름을 지우고 실제로 루루시아 왕국 전체를 삭제하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물론 마더플레임의 힘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모의 힘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폭격이 아닌 존재 자체를 통제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모가 대상의 존재를 지울 수 있다면 반대로 존재를 복원하거나 의지를 담은 채 되살리는 일 또한 가능하다는 반증이 가능합니다. 오다 작가는 이모와 오로성의 대화에서 지워버린다, 삭제한다 등의 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기사단이 죽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모의 힘으로 만들어진 불멸의 의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오다 작가는 우솝이 군코에게 선빵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솝의 각오가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제 공격이었죠. 엘바프는 우솝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자 이곳에 오기 위해서 항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솝은 엘바프의 전사처럼 살아가기를 원했고 심지어 엘바프 전사의 긍지를 이어받아 자신 역시 싸우다 죽어도 좋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우솝 역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엘바프의 현재 상황이 전투민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고 실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루피가 생각했던 감정을 우솝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솝은 오히려 루피를 다그쳤죠. 사실 우솝과 루피는 가장 친하지만 해적단 내에서 유일하게 크게 싸우고 서로가 안 볼 각오를 했던 사이입니다. 우솝은 사실상 조로 다음으로 루피의 동료가 된 인물이기도 하고 우솝과 조로가 친구처럼 잡담을 나누는 장면은 자주 나오기도 하고 단체 일러스트에서도 포지션에 상관없이 루피와 가까이에 위치한 형태로 그려질 정도죠. 게다가 야솝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실온마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상당히 죽이 잘 맞는 모습을 보였죠. 무엇보다도 밀짚모자 일당에서 루피와 동갑인 사람은 우솝밖에 없고 서로 허물 없는 사이라는 것을 작품 내에서 많이 보입니다. 물론 루피가 모든 멤버와 친근하게 어울리긴 하지만 일상적인 장면에서 루피와 함께 노는 장면이 가장 많은 것은 조로, 상디, 나미보다 더 압도적인 게 우솝이죠. 게다가 우솝 역시 다른 밀짚모자 일행들과 마찬가지로 루피를 해적왕으로 만드는 것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우솝이 유일하게 루피와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신의 꿈이었던 엘바프라는 것입니다. 엘바프는 그만큼 우솝에게 꿈이자 마지막 목표였던 곳이죠. 원피스 1135화에서 우솝은 크게 티를 내지 않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엘바프의 환경이 전투적이고 긍지 높은 전사를 육성하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너무 엘바프를 동경했기에 루피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분명 엘바프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솝은 잘못된 엘바프를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충분히 바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수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원피스 만화는 20년 전부터 스토리를 하나하나 쌓으면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결국 암묵적으로 밀짚모자 해적단이 상대해야 할 해적단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각각 매칭이 되어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밀짚모자 일행들의 마지막 상대에서 우솝의 상대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엘바프에서 그 상대가 바로 군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과연 우솝이 군코를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저는 브룩과 같이 군코를 상대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다가 군코와 브룩 역시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묶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랄드 왕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부 팬들은 하랄드가 처음엔 세계 정부의 꼭두각시였지만 나중에 이를 거부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엘바프의 학교와 도서관이 설립된 것, 그리고 사오로가 살아남아 거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설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만약 하랄드가 진정한 배신자였다면 그는 도서관을 파괴하고 사오로를 세계 정부에 넘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엘바프를 무장보다 지성으로 바꾸려 했고, 그 선택이 지금 신이 기사단이 소환되고 소머스의 공격 대상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낳은 엘바프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고, 그의 죽음은 지식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오하라의 역사와도 직결됩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빈의 각성, 가반의 부성, 브록의 거절, 그리고 엘바프의 선택. 다음 화에서 우리는 세계 정부와의 대립이 얼마나 뿌리 깊은 정체성과 신념의 전쟁인지를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47화 전체 내용 분석으로 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항상 사랑한다고요.